계속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의 지역 순회 경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전, 충남에 이어서 세종, 충북 두 번째 경선 지역에서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가 남은 경선 결과는 물론 호남 민심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최송행 기자입니다. 충북에서 열린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합동연설회. 6명의 후보는 본선 경쟁력을 강조하며 저마다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세종 충북의 경선 결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득표율 54.54%로 1위를 차지했고 특히 권리당원의 지지세가 이어졌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득표율 29.72%로 2위를 지켰지만 1위와 격차는 여전히 컸습니다. 누적 득표율 역시 이재명 후보가 54.72%를 차지해 초반 경선에서 크게 앞서게 됐습니다. 예상보다 큰 1, 2위 후보 간 차이는 권리당원의 표심이 작용한 상황. 그만큼 다음 경선 지역인 대구, 경북과 강원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지가 경선 초반 승부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특히 민주당 권리당원이 가장 많은 광주 전남의 표심과 경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상과 달리 이재명 후보가 충청권에서 과반 이상 득표를 차지하면서 경선 초반 기선을 제압한 가운데 이낙연 후보가 권리당원의 표심을 움직여 추격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역 정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어제 하루 광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28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5명은 외국인으로 주로 광주시가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내린 행정명령에 따라 검사를 받고 확진됐습니다. 광주 한 중학교에서도 한 명이 확진돼 방역당국이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지난 4일 확진됐던 광양의 한 중학생에 이어서 같은 학교 학생 2명이 추가로 확진되는 등 광양과 순천, 장흥에서 모두 4명이 확진됐습니다.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대입을 앞두고 요즘 진학 상담이 한창인데요. 학교별 지도 교사의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한계를 넘어 모든 학생에게 과학적인 진학 상담을 가능하게 하는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대입 상담 프로그램이 개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전방송총국 최선중 기자입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진학 상담이 한창입니다. 학생들은 내 성적과 교과 외 활동이 목표로 하는 대학과 학과에 적합한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동아리에서 좀 참고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 근현대, 한국과 일본 근현대 역사 문제 기사 분석이 약간 무슨 내용인지. 이 학생들은 지금까지 4번 진학 상담을 받았는데 이번 상담이 가장 큰 도움이 됐습니다. 선배들의 4년치 대학 합격 통계를 자세히 보면서 상담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정보를 어느 정도 주다 보니까 확실히 진로를 어느 쪽으로 잡아야 하나 확신이 어느 정도 생긴 것 같습니다. 세종교육청이 최근 개발한 이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대입 상담 프로그램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세종 관내 고교 졸업생 8,000명의 대학 진학 결과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학생부 기록 내용을 포함해 관내 학생만 따로 분리해 데이터를 분석한 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계열별, 대학별 전형별로 합격 점수 범위를 알 수 있고 목표 학과를 위해 고교 3년간 무슨 교과 외 활동을 했는지도 한눈에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경험이 적은 선생님들이 진로 진학 지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아주 필수적인 자료이기도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세종의 고등학교 학생들의 어떤 학력들이 증진되는 데 큰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또 2025년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 학점제에 대비해 학교별 교과 과정을 짜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해수 전지를 활용해 바닷물을 살균하고 소독 물질을 중화하는 기술이 개발돼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시제품도 나왔는데요. 경제적이면서 친환경적인 바닷물 활용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울산방송국 박영아 기자입니다. 선박의 균형을 잡기 위해 싣는 바닷물인 선박 평형수는 다른 지역 해양에 버려지면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협약상 모든 선박은 미생물 살균 장치를 2024년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대형 전기분해 장치가 사용돼 왔는데 유니스트 연구진이 해수 전지를 활용해 바닷물을 살균하는 동시에 소독 물질을 중화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해수 전지를 충전하면 바닷물의 소금 성분 중 나트륨 이온이 이동하며 소독 물질인 염소가 생성되고 반대로 방전할 때는 염소가 나트륨 이온을 만나 중화되는 원리입니다. 중화 장치를 따로 써야 하는 기존 전기분해 방식에 비해 부피도 적고 전력 소모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장치 한 개로 전기 저장을 하면서 살균과 중화를 하기 때문에 전력 소모량이 기존 사용하는 것 대비 한 70% 가까이를 줄일 수가 있고요. 울산의 선박 기자재 업체는 이 기술을 활용해 200리터가량의 바닷물을 처리하는 시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전기 분해와 해수 전지를 혼합한 이른바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궁극적으로 해수 전지만을 활용한다면 선박의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수 전지는 탄소 취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부가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어찌 보면은 생산적인 어떤 배가 될 수 있다. 지역 활력 프로젝트로 추진된 이번 사업은 대학의 친환경 기술이 지역의 신산업으로 이어지는 산학연의 새 모델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오염물질을 하천에 무단 배출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시는 여름철 오염물질 무단 배출 단속을 벌인 결과 지정 폐기물인 폐황산 60리터를 하천에 유출한 사업장을 비롯해 모두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행정 처분하도록 하고 중대 위반 사항이 드러난 10곳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도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는 광주와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낮부터 차차 그치겠고 그동안은 서해남부 해상과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 전남 지역에 10에서 60, 전남 해안 지역에 최대 80mm입니다. 서해안 지역은 바람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현재 흑산도와 홍도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밤부터는 바람이 더 강해지면서 목포와 진도, 무안 등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오늘 흐린 날씨와 함께 더위는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게도 느껴지는데요. 한낮 기온 내륙은 24도에서 25도에 머물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4도, 순천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4도, 영암 25도, 장흥 24도가 예상되고요. 신안도 한낮 기온 24도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서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겠고요. 낮부터는 앞바다의 바람도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낮에 비가 그친 뒤 모레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낮 기온도 다시 조금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의 유가족이 SBS 드라마 영상 사태를 비판했습니다. 유가족 대표단은 입장문을 내고 후진국형 인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도 개선책 마련을 위해 슬픔과 고통을 견디며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런 가운데 SBS 드라마 사태는 우리를 슬프고 분노하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에 방영된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에서는 드라마 속 인물들이 거주하던 주상 복합 건물의 붕괴 소식을 전하는 극중 뉴스 보도에 실제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 등이 드라마 장면에서 사용됐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공군 고흥읍 한 여인숙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약 30분 만에 화재를 완전히 진화했지만 3층 객실 내부에서 투숙객 43살 윤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인소 관계자 1명은 3층 객실 옆 옥상에서 구조됐고 또 다른 투숙객 등 3명은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차기 정부는 국가균형 발전을 제1정책과제로 삼아야 한다면서 부총리급의 가칭 국가균형발전부를 전담부처로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는 경제를 비롯한 사회 모든 분야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면 지방은 힘을 펼 수가 없다면서 전 국가적인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패러다임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도의 김치 전문 생산단지 조성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전라남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김치 원료 공급단지 지원 사업 설계비 4억 3,500만 원이 반영됨에 따라 해남군에 물류와 생산시설 등을 갖춘 12,000여 제곱미터 규모의 김치 전문 생산단지 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매년 김치 수입량이 늘고 있어 비용 절감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스마트 김치 전문 생산단 조성을 목표로 480억 규모의 예산 지원을 건의해왔습니다. 주민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 나이를 기존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조례가 제정됩니다. 전라남도 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라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개정안을 심의해 오는 10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주민감사 청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 조례로 정한 수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전남의 경우는 300명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광주시가 인공지능 의료 지원 플랫폼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흉부 진단과 뇌동맥 등 12개 분야로 진료와 판독 시간을 단축하고 검진 정확도와 상급 병원 협진 등 공공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지난 6월 전대병원 등 15곳에서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80개 의료기관을 추가로 선정해 내년부터 사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